2026년 치과 건강보험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와, 시작부터 이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2020년 치과 건강보험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참 큰 변화가 없다는데 왜 우리가 이걸 다루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매년 받는 스케일링인데 작년이랑 올해 낸 돈이 좀 다르다거나 분명 작년에 보험됐던 치료인데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당황했던 경험이요. 바로 그 미스터리를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 대부분의 혼란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거든요. 정책의 큰 틀은 안 바뀌었으니까 변화 없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치과문 나설 때 내는 돈, 그러니까 체감 비용은 분명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체감 비용. 네, 오늘 바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자료에 나온 단가랑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큰 변화는 없다는 이 말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죠.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주요 혜택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받는 거나 어르신들 임플란트, 틀니 같은 거요. 이런 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약속으로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건 확실한 약속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국민 치아 건강의 기본이 되는 그런 핵심 항목들은 그대로 보장돼요. 스케일링, 충치 치료, 잇몸 치료 같은 것들이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나 틀니 지원도 유지가 되고요.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필요할 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신뢰를 주니까요. 일종의 안심보험 같은 거군요. 근데 바로 거기서 궁금해져요. 그 큰 우산은 그대로인데 왜 제가 맞는 비는 매번 다른 느낌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작은 변화들이 범인이겠군요. 그렇죠. 그 큰 그림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디테일들. 그게 바로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단가와 기준의 조정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료에 단가 기준 조정으로 체감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먼저 단가부터 좀 알려주시죠. 그냥 듣기에는 가격 인상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좀 다릅니다. 단가를 이해하시려면 수가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수가요? 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공식적인 치료 가격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케일링 1회는 얼마, 레진 충전 1개는 얼마 이렇게요. 단가 조정이라는 건 이 공식 가격표가 매년 조금씩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치료비의 공식 가격도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고요. 새로운 의료기술 비용이나 인건비 변화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거든요. 빵 레시피,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똑같은데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빵값이 달라지는 거랑 비슷하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조금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와서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어금니 레진 충전 치료의 수가, 즉 공식 가격이 8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보통 이 금액의 30%인 2만 4천 원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 물가 상승 같은 걸 반영해서 수가가 한 3% 올랐다고 쳐요. 그럼 82,400원이 되거든요. 그럼 환자가 내야 할 돈은 그 금액의 30%인 24,720원이 되는 거죠. 720원 차이네요.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작은 돈인데 만약에 치료할 치아가 서너 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어요? 커피 한 잔 값이 훌쩍 넘어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보면 작년보다 치과에 돈을 더 썼네?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사실 이런 미세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고령화는 빨라지고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막 뒤엎는 큰 수술 대신에 이렇게 단가를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가 조정이 단순히 치과가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 또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거대한 톱니바퀴랑 맞물려 돌아가는 거였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더 복잡해 보이는 두 번째 키워드, 기준 조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가격표가 아니라 규칙이 바뀐다는 건데 이건 훨씬 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중 조정이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어떨 땐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준이라는 건 특정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규칙을 의미해요. 이 규칙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규칙이 바뀐다는 게 너무 막연하게 들려서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금니 충치라는 진단만 있으면 어떤 특정 재료를 사용한 충전 치료에 보험이 적용됐다고 해보죠. 그런데 기준이 조정되면서 충치의 깊이가 치아의 3분의 1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이라든지 혹은 씹는 면에 발생한 충치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구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제 충치가 똑같은 충치인데도 작년 규칙으로는 보험이 됐다가 올해 더 세분화된 규칙으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환자가 알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거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보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가 조정은 기껏해야 몇천 원 차이지만 기준 조정은 보험 적용 여부 자체를 결정하니까요. 보험이 되면 3만 원에 할 치료가 바뀐 기준 때문에 비급여로 전환되면 10만 원을 전부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엔 됐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아마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는 꼭 필요한 치료에 보험 재정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과잉 진료를 막는다. 이런 의도겠군요. 네, 그런 의도인 거죠. 정말 치료가 시급한 경우에 혜택이 돌아가도록이요. 하지만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는 환자랑 의료진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자 스스로가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질문하는 습관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6년에도 큰 혜택의 틀은 유지된다. 하지만 치료비 공식 가격표인 단가와 보험 적용 규칙인 기준이 미세하게 바뀌면서 내가 내는 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압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큰 변화는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맥락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그 해답인 것 같아요. 내 나이, 조건, 횟수만 챙겨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부터 시작할까요? 네, 나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기준점입니다. 놓치면 가장 아까운 혜택들이 바로 나이에 걸려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연 1회 스케일링.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네, 이건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흔히 레진이라고 부르는 치료 있잖아요. 광중압형 복합 레진 충전. 이게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아, 맞아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레진 치료를 보험 적용받아서 되게 저렴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하려고 하니까 비급여라 깜짝 놀랐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부담금이 30%로 확 줄어드는 거니까 거의 100만 원 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내 나이가 이 기준들에 해당하는지 아는 게 모든 혜택의 출발점이군요. 맞습니다.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만 되면 명확하니까 챙기기 쉽겠네요.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아까 나눴던 기준 조정 이야기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겠어요.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보험 혜택이라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원칙은 미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일 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나의 구강 조건에 따라 결정돼요. 아, 예를 들면 치열이 안 예뻐서 교정하거나 누런이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 치료 같은 건 미용 목적이니까 당연히 보험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사고로 이가 부러졌거나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까지 썩어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치료 목적이니까 보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기준 조정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같은 잇몸 치료라도요.
단성이 잇몸이 조금 붓고 피가 나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스케일링 정도의 기본 치료만 보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치주 질환이라는 조건이 진단되면 더 복잡하고 비싼 잇몸 수술까지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현재 제 치아 상태, 즉 조건이 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에 해당되나요? 라고 명확히 물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횟수네요. 이건 제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연초에 스케일링을 한 번 받고 연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한 번 더 받으러 갔다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말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실수입니다. 그게 바로 횟수 제한의 대표적인 예시죠. 연 1회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딱 한 번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임플란트나 틀니도 마찬가지겠네요? 물론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는 평생 2개라는 아주 강력한 횟수 제한이 걸려 있어요. 한 번 사용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틀니도 7년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횟수 제한이 있고요. 와, 따라서 진료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웹사이트 통해서 내가 올해 스케일링 혜택을 이미 썼나, 혹은 내 평생 임플란트 혜택 횟수가 남아있나, 이건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수십,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치과 의자에 눕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네요. 내 나이에만 주어지는 특단한 혜택은 없나? 내 지금 치아 상태, 즉 조건이 보험이 되는 치료에 해당하나? 그리고 올해 혹은 내 평생 쓸 수 있는 보험 혜택 횟수가 남아있나? 이 3가지만 확인해도 훨씬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보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에요. 나의 나이, 조건, 횟수라는 3가지 필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질문하는 자세. 그게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2026년 치과 건강보험의 큰 골격은 변함없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단가라는 공식 가격표와 기준이라는 적용 규칙이 사회 변화에 맞춰서 계속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는 말과 내가 내는 돈이 달라진다는 말이 둘 다 사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힘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나의 나이, 조건, 횟수를 스스로 챙기고 또 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용기만 있다면 불필요한 지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진료 상담하실 때 이 치료는 올해 제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실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 질문 하나요? 네.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혼란을 줄이고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명확한 소통이 결국 최고의 정보인 셈이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은 단가와 기준이라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지갑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